상시 벽을 다 센서 스투입니다. 현재 이란은 100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나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어느 정도 견뎠던 이란이 이번에는 물이 부족해서 무너질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이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보죠. 이란은 물이 부족해서 타브리즈나 테헤란 등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단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란 당국은 물을 아끼기 위해 테헤란의 수압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고요. 이에 따라 테헤란 전체 가구의 80%가 물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심지어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예 물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비가 안 오니 저장할 수 있는 물도 없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0일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란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하여 전국에 물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건조한 기후 탓에 만성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수도권의 강수량이 45%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비가 극한으로 적게 오다 보니 쓸 수 있는 물도 한정되었는데요.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댐에서 유입된 물은 총 235억 6천만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 줄어든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란은 9월 말에는 물이 완전히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월 말쯤에 물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몇몇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란에서 식수와 관계농업에 많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12개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12개 댐 모두 10%까지 저수량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몇몇 지역은 5%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물이 다 고갈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댐들의 수위가 단순히 낮아진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댐에 남아있는 물은 대부분 바닥에 고여있는 오염된 물이어서 식수나 농업용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댐에 남아있는 셈이죠. 게다가 댐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수력 발전도 불가능해져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물과 전기가 동시에 부족해지면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주민들은 다른 도시나 마을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이주와 사회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근본적인 원인인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 인근에 있는 댐의 수원지에서 테헤란 시내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24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적어도 올 가을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추가로 관공서 사무실 폐쇄와 해당 도시들의 근무시간 축소 등 단기 처방을 가하면서 물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12시간 동안 단수 조치를 하고 있지만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현재 이란의 주요 댐 12개의 저수량이 벌써 10%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바닥을 보인 곳도 있고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물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물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가 극한으로 안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수십 년간의 부실한 물관리,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 등 인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 보도로는 이란은 과도한 지하수 치수, 비효율적인 농업, 방치된 도시 물소비 등 이란의 무분별한 물소비가 물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란은 과도할 정도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된 경우가 발생했죠. 근데 지하수를 너무 과도하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정말 써야 할 때 못 쓰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 일부 지역은 연간 25cm 이상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농업 문제도 큰데요. 이란은 전체 물 사용량의 90% 정도를 물 집약적 농업이나 산업에 쓰곤 합니다. 가뜩이나 물도 부족한 나라인데 물을 많이 쓰고 있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요. 거기다가 이란은 가구당 평균 물 사용량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전세계 평균 1인당 물 사용량은 98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란은 하루에 157리터 정도를 씁니다. 심지어 테헤란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 안에 사는지 하루에 400리터 넘게 쓴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물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 그만큼 고갈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이란은 이러한 물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걸 쉽게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물을 수입하거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요, 현재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로 인해 감시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을 선뜻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서방세계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물 부족 위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해 물을 제공해줄 테니까 이란 국민에게 정권을 전복하라고 요구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정권만 전복시키면 이란 최고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해수 담수화 기술과 노하우를 이란에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해수 담수화 기술이 수준급인 나라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상황인데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2025년 8월 말까지 외교적 해법에 도달하지 않거나 시한 연장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이란은 아무런 뜻을 밝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진 않고 있다 보니 조만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물 부족 사태가 단순히 며칠, 몇 주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국내 사회 불안입니다. 이란은 이전에도 반정부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곤 했습니다. 물론 정권이 뒤집히진 않았지만요. 생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정부 시위가 종종 터지곤 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라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이 끊기고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며 병원조차 운영이 어렵다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약 테헤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면 이란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과 혁명수비대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진압은 오히려 반발을 더 키우고 물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권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경제적 파장도 치명적입니다. 우선 농업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밀, 보리 같은 주요 곡물을 자체 생산해왔지만 물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쌀이나 사프란, 과일처럼 물을 많이 쓰는 작물은 거의 재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며 물 난민이 국내에서부터 생기게 될 겁니다. 농업 기반이 붕괴하면 결국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데 국제 제재와 외화 부족 속에서 대규모 식량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물 위기에 이어 곧 식량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은 석유와 석유화학 산업인데 이들 산업 역시 냉각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끊기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형 정유 공장이 멈추게 되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국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외화 부족은 다시 식량과 생필품 수입 차질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더 옥죄게 될 겁니다. 즉 물 부족이 단순히 생활용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물 가격 폭등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물탱크와 생수를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은 기름보다 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재기에서 버틸 수 있겠지만 빈곤층은 아예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란이 머지않아 식량 플러스 물 이중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농업이 붕괴하고 그 결과 식량 생산도 붕괴하는 악순환입니다. 물을 수입하기는 어렵고 식량을 수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위와 치안 불안이 격화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이란 정권이 아무리 강력한 통제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이란은 단순한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정권 안전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도 이를 간파하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은 현재 이란의 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